안녕하세요, 오무자입니다. 오늘은 원투클립의 사용 방법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웜의 방향에 대해서 카톡이랑 전화로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순서도 웜의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원투클립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무래도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영상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이 웜의 방향 말이 참 많죠. 뭐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배가 이렇게 흐르고 라인이 이렇게 뻗치고, 이때 웜의 방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 영상은 괴상한 루어라는 유튜버님께서 직접 수중 촬영을 하셨고요. 수중 촬영을 한 영상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괴상한 루어 채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용 허락해 주신 괴상한 루어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웜의 방향, 이게 왜 중요하냐면 라인이 사선이지기 때문에 그래요. 라인이 바닥면과 이렇게 직각이면 그냥 웜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라인이 이렇게 직각이란 얘기는 물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가면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합니다.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뜸해지죠. 그래서 물이 좀 갈 때 입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물이 간다는 거는 배가 흐른다는 거고, 배가 흐르면 라인은 이렇게 사선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웜의 방향, 그 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일단 영상을 잠깐 보시고 보신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비록 짧긴 하지만 웜의 방향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셔서 고래가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배도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아봤습니다. 그냥 배 아닙니다. 97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낚싯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이렇게 있죠. 물은 이쪽으로 흐릅니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배도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이때 물이 가는 속도를 100이라고 해볼게요. 물이 100으로 가면 배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배가 빠를까요? 물이 빠를까요? 어렸을 때 종이배 냇가에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연히 물이 빠릅니다. 배 밑에 풍닫을 펼치면 모를까, 뭐 펼친다 하더라도 배가 동력 없이 물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바람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 100이면 배는 대략 70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이 가는 속도를 배가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가속이 붙어서 비슷해지기도 하고, 특정 구간에서는 물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잠깐만 배제를 하자고요. 배가 물보다 느린데 배에 탄 20명이 이 40호 봉돌 20개를 질질 끌면서 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봉돌이 바닥에 걸려서 씨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물론 9.77톤이 40호 봉돌 20개를 질질 끄는 건 아주 미미한 저항이겠지만, 사실 물 위에서는 9.77톤을 사람이 밀고 땡기고를 힘들지만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아무리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런 저항 때문에라도 배는 절대 물보다 빠를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이 100, 배가 70.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빠르죠? 그렇죠? 물이 배보다 30만큼 빠르죠. 아주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묶여 있습니다. 양쪽에 어디 섬에 묶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닥에 채비를 내립니다. 바닥에 채비를 내렸는데 봉돌도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만약에 봉돌이 조류에 따라서 흐르면 그거 맞는 봉돌 아닙니다.
무게 늘리셔야 돼요. 어쨌든 채비를 내렸고 봉돌은 바닥에 착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낚시줄은 바닥과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물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라인도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지긴 할 텐데 이거 수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조류가 이쪽으로 30만큼 흐른다면 웜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다 묶여있고 봉돌도 밑에 가라앉아서 라인이 일직선일 때 당연히 웜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100이고 배가 70인 것과 이것과는 똑같다는 거죠. 단 뭐가 틀려지냐? 라인의 각도가 틀려진다입니다. 라인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30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라인의 각도가 이렇게 사선이 젖어 있는데 웜이 이쪽에 매달려 있는 거 분명히 보셨잖아요. 라인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웜의 방향은 이쪽. 그러면 웜을 어떻게 끼워야 할지, 바늘은 얼마만큼 세워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운샷 채비 묶는 방법, 기존에 있던 방법 아니고요. 제가 저만의 매듭 묶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바늘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그 미싱 바늘로 낚시 바늘 묶는 방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이라는 변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요. 얼마만큼요? 30만큼요. 아까 물은 몇이었죠? 100. 배는 몇이었죠? 배는 70. 이때 바람이 뒤에서 30만큼 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의 속도는 조류랑 똑같이 가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배가 물보다 빨라지겠죠. 특정 구간에서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웜은 어떨까요? 아까 영상에서 분명히 보셨겠지만 물속에서 웜이 이런 방향으로 딸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의 조류의 방향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정 구간이나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웜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경우는 캐스팅을 해서 릴링을 하다 보면 루어를 던지고 내 쪽으로 끌어오잖아요. 그때 웜의 방향이랑 바다 선상 낚시를 할 때 라인의 각도와 웜의 방향이랑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번에는 그러면 맞바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에서 30만큼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40이 되고 물은 똑같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를 묶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 3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물이 30이 아니라 묶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웜이 조류에 의해서 더 바닥 서면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웜을 끼울 때 있어서 조류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바람이라고요. 바람이 없는 날은 라인의 각도를 봐가면서 웜을 끼울 때 과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날은 조류의 영향과 바람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기 때문에 물속에서 웜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조류를 타게끔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철저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바닥이라는 변수 때문인데요. 우리가 낚시하는 바닥은 수영장 바닥처럼 매끈하지가 않아요. 좀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물결이 져 있기도 하고요. 여밭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에 의해서 물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죠. 또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섬을 막고 튀어나오는 반탄류나 지류의 영향을 받기도 할 거고요. 즉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알고는 계시되 그날 포인트에서 잘 먹히는 패턴을 찾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닥을 끌고 갈 것인지 살짝 들고 갈 것인지
웜을 바짝 세우게 할 것인지 유동적이게 할 것인지, 이건 사실 웜의 방향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웜의 색상 단차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에 따라서, 물색에 따라서, 채광에 따라서, 또 포인트에 따라서 웜의 색상이 대상어에게 어떻게 어필되느냐이기도 하거니와, 바닥을 긁지 않고 들고 가야 된다면 단차를 그만큼 낮춰줘서 광어들이 딱 점프해서 사냥하기 좋은 위치에 놔둬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물속에서 웜의 움직임이 촬영된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니까 확실히 이제 웜의 방향이 어떻겠구나 하는 감이 좀 오시죠? 어떻게 오늘 좀 여러분들의 광어 다운샷 낚시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부족한 지식이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지껏 낚시를 해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낚시를 해왔고, 또 여러 고수분들, 또 선장님들 이런 생각에 동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영상으로도 좀 전에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 또 어떤 요상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할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조과를 응원하는 원부자였고요. 오늘의 방생이 내일의 대물로 찾아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방내내 꼭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고기는 방생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대물로 보답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원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